밤하늘이 먹먹하게 내려앉은 궁궐, 수많은 별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한 어두운 밤이었다. 여리는 홀로 정정각의 마루 끝에 앉아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껏 자신이 붙잡고 있던 분노의 실체가 사실은 진실과 거리가 먼 오해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리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살기의 마지막 유언과 아기 귀신의 전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입을 통해 확인한 그 진실은 여리에게 씻을 수 없는 자책감을 안겼다. 그 아이, 강철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넙덕 대감마님을 죽인 건 팔척귀였소. 왕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숨기고 있던 무거운 비밀을 드디어 꺼내놓는 듯한 결심 어린 고백이었다. 여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너졌다. 마음속에서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벽들. 증오, 분노,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강철에게 쏟아부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 자리를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채워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여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강철을 죄인처럼 몰아붙였다. 그가 말하려 할 때마다 외면했고 웃을 때마다 미웠으며 함께 싸우는 순간조차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가 13년이나 그 모든 원망을 묵묵히 감내해왔다는 걸 안 순간 여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저 그녀가 다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을 감춘 것이었다. 자신은 그 진심을 알지도 못한 채 끝없이 그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던 것이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어깨를 주체하지 못했다. 미움은 그렇게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이 뒤엉켜버렸다. 한편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던 강철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 슬픔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전하,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여리는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강철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의 고통, 그리고 이제야 감정의 빗장을 푸는 자의 간절한 절규였다. 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무거운 진실을 숨기고 있었기에 그저 시선을 내리깔 뿐이었다. 강철의 분노는 여리를 향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감내했다. 다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그녀가 언젠가 웃기를 바랐기에,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 오해의 그림자 속에 기꺼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대가로 여리는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흐르는 여리, 그런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는 강철,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갑의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 서로를 너무도 깊이 아끼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때론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서로가 필요했기에 그날 밤 여리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엔 강철을 향한 감정이 오랫동안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전우애나 의무감 이상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철 또한 언제나 그녀 곁을 지켜주었던 존재였다는 것. 그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여리는 처음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런 여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강철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손, 스스로를 탓하며 흐느끼는 모습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동안 한 번도 그녀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참아왔던 13년의 시간, 그 오랜 세월 동안 입을 닫고 표정을 감추고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그는 지금 여리 앞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을 여리에게 하셨습니까? 왕압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강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후회, 애틋함,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했던 사랑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절규였다. 강철은 눈을 감았다.
그날 넙덕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이미 끝난 싸움의 잔해 속에서 여리의 울부짖음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그 차가움을 감내했다. 미움받는 게 차라리 나았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여리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려웠다. 어쩌면 그녀는 그 오해 덕분에라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 미움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매일을 그렇게 살았다. 여리가 웃을 때도, 자신을 무시할 때도, 가끔은 살짝 기대는 순간조차도 그는 늘 똑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 모든 감정을 품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드러나고 여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후회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침묵했음을, 너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음을. 내가 너무 늦었나. 강철은 목이 메었다. 여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일찍 말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녀는 이렇게 울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때로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갑의 어머니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장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서로의 등을 맡기는 싸움,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한 눈빛 속에 숨어있던 감정들. 처음엔 단순한 전우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분명히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믿음, 때론 부딪히면서도 놓지 않는 인연. 그녀는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존재들이며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닿아 있었다고.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할 때구나. 두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을 엇갈림 속에 살아왔다. 여리는 진실을 모른 채 증오했고 강철은 사랑을 숨긴 채 버텼다. 그 끝에 선 지금 감정은 더는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여리는 울고 있었고 강철은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철은 여리의 곁을 조심스레 지켰다. 말없이,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더는 오해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다. 여리가 용기를 낸다면 그 용기를 손으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리 역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아직은 서툴고 아프지만 감정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정의 깊어진 만큼이나 위기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사랑과 진실이 겨우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김봉인의 냉혹한 계획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리의 존재가 그의 오랜 음모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궁궐 곳곳에 비밀리에 뿌려진 봉인의 부적은 단순한 부정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기운을 막고 귀물의 힘을 잠식하는 흉측한 마법이었다. 강철과 비비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비는 예전처럼 왕실을 지켜내지 못했다. 부적에 닿은 날부터 그녀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귀신들과의 연결이 느슨해졌고 왕실 사람들을 향한 수호의 능력은 흐려졌다. 아무리 애써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왕실 경호에서 물러나야만 했고 자신이 무력해졌다는 자괴감 속에서 침묵으로 마음을 감췄다. 강철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무기의 후손으로서 바람을 다루는 능력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부적이 뿌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은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다.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바람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그의 곁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왜? 아무리 불러도 바람이 들리지 않지. 강철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치 익숙했던 친구가 영영 떠나버린 듯한 상실감.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허공을 쥐어짜듯 휘둘렀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 한 줄기 바람조차 반응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힘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왕실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자임이 분명했다. 그 시점에 도착한 한 장의 전갈. 윤갑의 어미가 우리 손에 있다. 그녀를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와라. 단 혼자일 것. 강철은 전갈을 쥔 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 문장은 누가 봐도 덫이었고 함정이었다. 폐가는 오래전 귀물들이 봉인되던 곳으로
일반인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금기된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으로 오라는 이유가 윤갑의 어머니라면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윤갑의 어머니는 여리에게도 특별한 존재였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물로 여리가 고단한 날이면 찾곤 했던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다. 강철 역시 그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리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없었다. 그녀까지 잃게 할 순 없어 그는 조용히 칼자루를 쥐었다. 힘을 잃은 몸이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다. 그것만은 잊지 않았다. 강철은 왕에게도 여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모두가 말렸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궁을 빠져나갔다. 새벽녘의 안개 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폐가의 주소를 되새겼다. 바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바람이 자신의 등을 밀어줄 것이라.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동시에 궁궐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모두가 김봉인의 움직임에 정신이 팔려있던 그 밤, 여리는 홀로 남겨졌다. 비비가 힘을 잃고 강철마저 사라진 궁궐 안에서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친 낯선 기척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 숨죽인 발걸음, 짧고 낮은 숨소리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여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손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미리 세워둔 봉인 마법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다. 눈동자만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공포를 삼키고 있었고 심장은 귀 뒤에서 쿵쿵 울렸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정체불명의 인물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가면을 써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그들의 손에 쥔 짧고 날카로운 단검만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누구야? 여리는 힘겹게 한마디를 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에 금방 묻혀버렸다. 몸은 서서히 식어갔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그러나 여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간절해졌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묵묵히 지켜준 사람. 바로 강철이었다. 강철아. 제발. 그녀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입술은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 이름을 내뱉었다. 강철아. 그 한마디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수많은 감정, 오해와 원망,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미안함과 사랑. 모든 감정이 한데 얽혀 그 한 단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외침은 공기 속에 퍼졌지만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려는 듯한 아주 작은 반응.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안도했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검은 인물들은 점점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칼을 빼들고 천천히 여리에게 손을 뻗는다. 하지만 여리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강철이 오리라는 믿음이 혹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 어떤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었다. 욕망,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어둠. 귀물보다도 더 잔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은 여리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구하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덫에 빠지는 강철,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 남겨진 채 죽음과 맞서 싸우는 여리.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 이제 귀신과의 싸움은 끝났다. 남은 건 인간의 탐욕과 진실을 뒤엎으려는 세력과의 정면 승부였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다. 회차가 거듭날수록 내용이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다음 주 구화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본방 사수하세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